네, 안녕하십니까. 토토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2025년 10월 21일 승부식 124회차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 조금 더 신뢰와 그리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낌없는 질책 부탁드리고 더욱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절치부심해서 조금 천천히 그리고 좀 자세하게 오늘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네, 멜버른 시티 대 부리람 유나이티드 대 멜버른 시티입니다. 먼저 멜버른 시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호주 A리그의 전통적인 강호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정규 1위도 차지할 만큼 꾸준한 성적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리람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태국 리그를 대표하는 강호고 최근 7승 2무 무패 행진 이어가면서 태국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아무래도 팽팽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무승부를 바라보는 저희 아카데미 의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승부가 좀 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양쪽 다 뭐 다른 명품 팀들에 비해서 골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고 수비 불안이 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무승부를 좀 보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좀 가실 분들 없으실 수 있겠지만 재미로 이 멜버른 시티 대 브라임 유나이티드는 무승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진행되는 야구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제 1차 의견 드렸지만 오늘 최종적으로 영상 가장 마지막에 제대로 된 분석 의견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가장 마지막에 요 삼성과 하나 경기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청두 롱청 대 조호르 조호르 나룰 딱짐. 그래서 청두 롱청은 당연히 이름에서부터 중국 리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서정원 감독, 우리 한국 감독이 K리그에서 검증된 지도자로 이렇게 중국 슈퍼리그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전 울산에서 좀 패하긴 했는데 2차전에서 강원FC 상대로 좀 이기면서 승리를 가져가서 최근 흐름이 좋고 짧은 패스도 잘하고 강한 전방 압박도 있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좀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원정팀 말레이시아 팀이고요. 조르 따룰 딱침 이 팀 같은 경우는 특징만 좀 말씀을 드리면 빠른 측면 돌파 그리고 역습 전개 잘한다. 그래서 중국 대 말레이시아 대 중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 아무래도 전술적으로 서로 약간 좀 탐색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의견 드리면은 두 팀 다 먼저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에서 전술적 완성도가 높은 팀의 맞대결로 좀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정원 감독의 리더십 그리고 홈 이점 그리고 룰 낙침의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 등 이런 거 좀 기대하시면서 보시면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울산입니다. 울산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울산. 둘 다 K리그 대 J리그 대 K리그입니다. 그래서 뭐 울산 같은 경우는 K리그 1 시즌의 일부 리그에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마지막 경기에서 광주 FC를 좀
제압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공세적인 좀 공격적인 전술 움직임으로 초반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그리고 홈팬들이 그래도 일본과 같이 경기하는데 열렬한 응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팀의 이점, 한일전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울산에 조금 에너지 측면에서는 좀 높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반대로 일본 요 산프레체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J1 리그 상위권 유지하면서 리그컵 결승 진출까지 했던 일본 내 대표 강호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대 일본 전반적인 영향이 일본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울산이 조금 에너지는 높지만 실제 경기 내용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프레체 히로시마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조직적인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순간적인 공격 전개에 있어서 울산이 얼마나 좀 잘 이겨주냐. 울산의 홈 경기력,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조직적인 플레이, 요 대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무승부 의견인 층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비슷한 전력상으로 보면은 누가 앞선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흐름을 타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두 팀 모두 체력 부담이 있다. 그리고 수비를 조금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언더, 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한일전은 언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자 농구입니다. 원주 DB 대 KT 소닉붐, KT 소닉붐 대 원주 DB입니다. 현재 순위만 보면은 원주 DB가 아마 2위일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바뀌었네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 보시면 현재 KT 소닉붐이 여기, 원주 DB가 4위, 5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수가 많지 않아서 초반에 요 팀 순위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원주 DB 전력 살짝만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오펜스에서 포지션 변경이 빠르고 외곽슛 비중이 높은 그런 공격 템포를 가져가고 있고 리바운드도 잘하고 세컨드 찬스에서 득점도 계속 확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홈 경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 기세가 강하지 않을까.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농구는 체력 싸움이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가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KT 소닉붐 같은 경우는 다른 농구단이랑 좀 다르게 국내 선수 중심의 좀 패스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골 밑에서 리바운드도 잘하고 득점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도 좀 기세에 눌리지 않고 꾸준하게 그다음에 후반 집중력도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정말 팽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토토 아카데미에서는 어제 공부할 때 홈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기세를 가져가지 않겠냐 했는데 KT 소닉붐이 최근 너무 팀 밸런스가 안정적이고 외곽 공격, 국내 선수들의 외곽 공격, 외국인 선수들의 골 및 득점 조합이 너무 좋아서 이번 경기는 KT 소닉붐에게 한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호패나 핸디 언어버 보지 마시고 KT 소닉붐 승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조금 논란이 됐던 남자 배구입니다. 남자 배구. 제가 네, 남자 배구고요. 남자 배구 먼저 오늘 삼성화재. 저 어릴 때는 삼성화재가 정말 강팀이었고요. 그다음에 OK저축은행입니다. OK저축은행. 이 두 팀이 오늘 경기 진행을 합니다. 남자 농구 중에 삼성화재랑 OK저축은행 첫 경기다 보니까 삼성화재 특징만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이 좀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좀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리시브도 효율성이 좀 낮아서 세터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게 있고
홈 경기다 보니까 초반 흐름이 좋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기도 좀 체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나 체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세터가 정말 빨라요. 그리고 중앙에서 속공 완성도가 너무 좋고 외국인 공격수랑 국내 라이트 조합이 너무 좋아서 득점 밸런스가 좀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블로킹 효율이 리그 상위권. 그래서 전반적인 그 전력은 OK저축은행이 조금 우세하다. 이런 의견 어저께 공부했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서 삼성화재에 대해 OK저축은행 남자 배구의 전력을 딱 한 두세 줄로만 요약을 해보면 삼성화재 외국인 공격수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리고 리시브가 좀 불안하다. 그리고 OK저축은행 팀 밸런스가 너무 안정적이고 세트피스 전개나 블로킹 효율이 리그 상위권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 배구는 OK저축은행에게 한 손을 들어주면서 요 픽 저희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 배구입니다. 여자 배구. 페퍼저축은행 대 한국도로공사 이렇게 두 팀 오늘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도 페퍼저축은행 먼저 전력 살짝 말씀을 드리면 리시브 불안하다라는 계속 평이 있고 세터들의 공격 효율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의존도가 너무 높고 국내 선수층이 너무 약하다. 이런 게 좀 있어요. 홈 경기지만 그런 전력평이 있고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리시브 라인이 너무 안정됐다. 그리고 세터들까지 빠른 연결이 잘 된다. 외국인 주포랑 국내 레프티 조합이 너무 좋아서 밸런스도 좋다. 그리고 블로킹도 잘하고 수비도 잘한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한테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 배당 드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1.5마엔 저희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도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세트까지는 한국도로공사가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주도권 확보하고 2세트에서 아마 외국인 선수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좀 반격을 시도해보겠지만 어쨌든 도로공사가 체력도 좋고 블로킹도 잘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다. 그래서 토토 아카데미에서는 여자 배구에서는 마이너스 1.5마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경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고요. 상하이 하이강 전에 샤바브 알 알리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프로리그 대표하는 명문 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사브 카르시는 우즈베키스탄 슈퍼리그 강호입니다. 그래서 두 팀 전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랍에미리트 대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오늘 경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샤바브 알 알리 두바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발휘하는 전통적인 강호라고 보시면 되고 조직적인 공격 전개나 측면 돌파 이런 다양한 공격 루트가 있다. 그리고 공격에서 정말 강하게 압박하고 수비까지 빠르게 회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르 카르시의 우즈베키스탄 이 팀은 아시아 무대에서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고 역습 전개라든지 세트피스 활용도 정말 잘하는 친구다. 그리고 감독이 전술 운영을 조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알뜰하게 실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수비할 때 집중력을 좀 강조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이제 각각 전력이 아닌 이렇게 맞붙여 놨을 때 보면은 샤바브 알리 두바이의 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홈 이점도 있고 경험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두바이의 승을 좀 보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서 요번엔 오버 보도록 할게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토 오랜 팬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자체가
사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폴 가져가실 때 정말 그냥 안정적인 배팅 가져가실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좀 재미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지만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공부한 거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경기보다도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변수가 많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견 참고만 해주시고 주력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드디어 유럽 champions 리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바르셀로나 대 올림피아코스 대 바르셀로나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 간단히 특징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드필드 장악력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공격이 다양하고 점유율도 높고 경기를 정말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는 조직적인 수비 그리고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추구하는 팀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사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큰 이변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저희 계속해서 의견을 드리면 바르셀로나가 승을 할 거지만 여기 저 1마인 보고 있고요. 1마인 보고 있고 조금 높여서 3.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분들 1마인 가져가시고 조금 높이실 분들은 3.5 언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바르셀로나가 공격력이 좋지만 올림피아코스가 수비력이 좀 견고하기 때문에 대량 득점보다는 제한적인 스코어가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카이랏 알마티 대 파포스 FC 대 카이랏 알마티입니다. 요 카이랏 알마티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 리그 팀이고요. 그다음에 요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확실히 유럽의 벽이 높다 하는 그래서 고전 중에 있는 팀입니다. 조금 특징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경기 운영이 좀 떨어지고 득점력도 좀 떨어진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포스 FC 같은 경우는 여기는 키프로스라는 팀이고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본선 무대를 밟은 상황입니다. 조금 특징 말씀드리면 스페인 출신의 후안 카를로스 까르세도 감독이 조직적인 전술, 효율적인 공격력 이렇게 해서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포스의 승을 좀 외치는 전문가들 의견 배당이나 이런 거 보시면 있는데 저희는 요번에 아무래도 카이랏 알마티가 지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득점이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오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팀 모두 득점 확률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 알힐랄 SFC 그리고 알사드 SC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알힐랄 SFC 같은 경우는 아시아 클럽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아시아 축구의 최강자라고 불릴 만큼 탄탄한 선수층, 막강한 공격력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공격이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수비 밸런스도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제골을 노리면서 오늘 잘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알사드 SC 같은 경우는 카타르 팀인데 역시 요 구단 같은 경우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서아시아 강호긴 한데 최근 좀 경기력에 기복이 있습니다. 뭐 좀 답답한 모습도 보이고 무승부 좀 이런 경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수비적인 접근을 통해서 초반 경기 실점 막으면서 후반을 노리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포트 아카데미에서는 어떤 의견이냐, 승 가져갈 때 1마인 보고 있고요. 다폴 가져가시는 분들은 기본 폴로 다폴 가져가시면 1마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3.5 언더 보도록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알사드 SC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부진한 경기력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수비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득점이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1마인 그리고 3.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잉글리시 프리미어 죄송해요. 잉글랜드 챔피언십 리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번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셰필드 대 블랙번입니다. 너무나 다 잘 아는 팀들이다 보니까 기본만 말씀을 드리면 승무패 안 볼 거고요. 승무패 안 볼 거고 다만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어저께 공부하면서 이 두 팀 좀 두세 줄로 요약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쨌든 블랙번이 홈 경기다 보니까 좀 익숙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이 카르고보가 충분히 득점할 수 있을 것 같고 셰필드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반대로 셰필드가 체력도 좀 떨어지고 수비 집중력도 떨어진다. 그리고 중원 압박에서도 밀릴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거 아니에요. 오버 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더비 카운티 대 노리치 시티 대 더비 카운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비 카운티 승을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그 더비 카운티 승을 보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쨌든 홈에 2점 있다. 그리고 초반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이런 공격 루트를 조금 득점으로 이어가려고 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리고 노리치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비 카운티의 세트피스 공략에 좀 고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극적이지만 2.5 언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헐시티 대 레스터시티 대 헐시티입니다. 이 경기는 승무패 보지 마시고 오버 보도록 할게요. 오버 보면은 이 경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스위치 대 찰턴 대 입스위치입니다. 이 경기도 지금 저희가 잠깐만 입스위치 먼저 얘기를 드려보면은 어쨌든 이 입스위치 같은 경우는 수비가 조금 불안하다. 이런 평이 좀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전방에서 속도감 있는 돌파 그리고 박스 안 침투의 강점을 지닌 자원이기 때문에 마무리 정확도만 좀 높이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찰턴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도 좀 잘하고 박스 근처 결정력도 갖추고 있긴 한데 역습에 좀 많이 취약하다.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로 딱 두 줄만 말씀을 드리면 입스위치 먼저 말씀드리면 수비 전환 시에 라인 간격 벌어지는 거나 세컨드 볼 대응에서 약점을 노출만 잘 막으면은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찰튼 같은 경우는 중거리 슈팅이나 이런 박스 내 움직임을 잘 가져가면 경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부패 보지 않고 2.5 오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롤 대 스토크시티 대 미럴입니다. 이 경기는
승무패 보지 마시고 요것도 2.5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격 득점이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승무패 보지 마시고 오버 보시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포츠머스 대 코번트리, 코번트리 대 포츠머스입니다. 이 경기는 조금 다른 의견보다도 코번트리가 이길 것 같아요. 코번트리가 이길 것 같고 배당도 충분히 언어보나 핸디보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폴 가져가실 때 한 경기 정도, 한 폴 정도 넣으셔서 안정적인 배당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포츠머스 대 코번트리 같은 경우는 포츠머스 패, 코번트리 승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스턴 대 버밍엄 시티, 버밍엄 시티 대 프레스턴입니다. 이 경기는 아무래도 좀 중앙을 누가 먼저 먹냐, 그리고 누가 먼저 선점을 하냐, 선제 득점을 하냐, 요게 좀 승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은 버밍엄 시티의 승을 들어주고 싶은데 조금 불안하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오버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스턴 대 버밍엄 시티의 경기는 오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리스 시티 대 사우스햄튼 대 브리스 시티. 네. 브리스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승무패가 고민하는 이유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모습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저께 작성했던 요약을 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어쨌든, 사우스햄튼, 체력 부담도 있고 수비 간격이 문제가 있어서 후반에 좀 떨어질 것 같다. 집중력이. 그리고 반대로 브리스톨 같은 경우는 브리스톨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긴 한데 뭔가 좀 메인이 없다. 이 경기 브리스톨 승 가져가면서 근데 요거 가져가지 마시고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이 경기 승무패 보지 마시고 핸디 보지 마시고 오버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럽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아스날 대 애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아스널입니다. 이 경기 아스널 먼저 요약해보면 정교한 패스, 전개 잘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압박 잘하고 있다. 안정적인 경기력 가져간다. 그리고 짧은 패스를 통해서 점유율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 그래서 결론은 아스널 잘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드리드 말씀을 드리면 수비 좋아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역습 잘하고 있고 그런 전술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이 제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널 승 가져가면 될 것 같고 다만 핸디 보지 마시고 요거 2.5 오버 아스널 승 다폴 가져가시는 분들 기본 배당 가져가시고 마드리드가 아무래도 골 먹힐 확률이 높으니까 득점 터질 거 생각해서 오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대 파리 생제르맹 대 레버쿠젠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파리 생제르맹 응원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애국심 하나만으로도. 그래도 특징 하나 말씀드려보면 레버쿠젠 공격 수비 좋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홈 경기에서 올 시즌 전 경기 득점했다. 뭐 요 정도 특징일 것 같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공수 불균형도 있고
아무래도 부상도 있어서 전력 손실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역량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애국심이랑 상관없이 파리 생제르맹 승 보고 있고요. 요거는 요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핸디도 가져가지 마시고 원오버도 너무 배당이 떨어져요. 2.5 오버 확률이 있다곤 하지만 배당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파리 생제르맹 승 하나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아레알 대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시티 대 비아레알입니다. 비아레알 코멘트 잠깐 드려보면 수비 집중에 좀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비 라인 부상까지 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여기 메인 공격수 에르링 홀란드가 21골 3도움 압도적인 기록.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의 승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배당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보 보지 마시고 그냥 맨체스터 시티 승으로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인트호벤 대 나폴리 대 아인트호벤입니다.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아인트호벤 쪽 코멘트 살짝 드리면 공격 전개 잘하지만 수비 좀 떨어진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실점을 쉽게 좀 내주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나폴리 같은 경우는 전술적으로 좀 압박 가져가고 있고 최근 경기력에서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어서 전방 압박이랑 빠른 역습 전개만 잘 되면 득점력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승무패 보지 마시고 오버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그래서 잠시만요. 네. 이쯤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저희 계속해서 스터디방 준비하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코펜하겐 대 도르트문트인데 코펜하겐입니다. 이 경기는 코펜하겐 살짝 말씀드리면 수비 집중력이 너무 치명적이다. 그리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근 1경기에서 5승 2무 무패 행진.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 승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벨기에 챔피언입니다. 위니용 대 그리고 인터밀란 대 위니용 놓고 있고 하지만 인터밀란이 최근 6연승 달리고 있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2경기 연속 클린시트 기록하면서 완벽한 밸런스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인터밀란 승 가져가시는데 충분히 언어버 배당보다도 좋고 핸디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요거는 인터밀란 승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챔피언스 리그 마지막 경기인 것 같은데 뉴캐슬 대 벤피카 대 뉴캐슬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뉴캐슬이 홈도 가져가고 있고 전력적으로도 앞서고 있어서 압도적으로 좀 이기지 않을까 좋은 에너지도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요. 이 경기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승이 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오버 충분히 양쪽 다 모두 득점할 확률이 높아서 오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BA가 조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경기 같은 경우는 그냥 빠르게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흐름만 잡아드리면은 네. 오클랜드 승 하나 다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언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의견 드리고 LA 레이커스 대
보시면은 이 에릭 레이커스 경기는 요것도 언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삼성 경기 자세히 풀어드린다고 했잖아요. 삼성 대 한화 경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이 가장 최근 1대1 경기를 두 번째 경기를 우승으로 이겼죠. 승리로 가져갔고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후라도 내세워서 연승을 하고 싶다. 게다가 홈 대구에서 이제 첫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라도가 7이닝 2안타 무실점 완벽한 투구를 보여줘서 에이스가 누구냐? 나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이제 한화는 류현진이죠. 하지만 어저께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류현진이 휴식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고, 게다가 큰 경기에서 정말 강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1승 1패 완전히 핀치에 몰려있는 상태에서 류현진한테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큰 경기 강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호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한화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의견, 다른 의견들 있고 요 변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큰 경기에서 강하다. 요거만큼은 또 큰 경기 게임 운영력 이건 무시 못한다. 그리고 핀치에 몰렸다. 어떻게 보면 1승 1패지만 진 거나 다름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만큼은 어떻게든 반드시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화승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21일 124회차 화요일 의견 드려봤는데요.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